자, 3프로 3과정 예습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5, 16단원입니다. 둘 다 좀 어렵습니다. 15단원은 강물에서 배의 속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문제를 풀 때 내려가는 속력과 올라가는 속력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내려갈 때는 강물의 영향으로 강물만큼의 속력이 늘어납니다. 배의 속력에다 강물의 속력을 더한 게 내려가는 속력이고요. 올라갈 땐 반대로 배의 속력에서 강물 속력만큼은 빼야 합니다. 그렇게 구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을 구한다 그러면은 두 식을 서로 빼줘요. 내려가는 속력, 더 빠른 속력에서 올라가는 속력을 빼주고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에서 속력이 30이랍니다. 배가. 그리고 흐름에 따라 내려갑니다. 180km를. 그래서 5시간이 걸렸습니다. 같은 거리 180km를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겠냐. 자, 그럼 내려가는 속력은 시간 5고요. 거리 180이죠. 36km/h인데 이거는 이제 그 배의 속력과 물의 속력이 합쳐진 거죠. 배의 속력이 30이니까 물의 속력이 6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올라가는 속력은 30에서 6을 빼서 24죠. 그러면 시간은 24분의 180에서 7.5시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핵심 문제 2번입니다. 상류의 A 지점에서 하류의 B 지점까지 배가 왕복합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죠. 강물을 따라 내려갈 때의 속력이 올라갈 때의 속력의 3분의 5배입니다. 5대 3의 비율인 거죠. 강물은 시속 3이라고 했습니다. 왕복하는데 2시간 4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A, B 사이의 거리는 X킬로미터라고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는 속력과 올라가는 속력의 비가 5대 3이라고 했습니다. 5대 3. 배의 속력을 바로 구해버릴 수가 있겠죠. 5대 3인데, 자, 어떻게 구하느냐. 5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내려가는 속력이니까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 3을 더한 거고요. 내려가는 3은 배 빼기 3이 되겠죠. 비례식 풀어주면 배의 속력이 12km/h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속력은 15가 된 거고 올라가는 속력은 9가 된 거죠. 그래서 거리는 거리를 물어보긴 했는데, 자, 일단은 총 왕복 시간이 2시간 40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2시간 40분은 2와 3분의 2시간이죠. 그래서 내려가는 시간 15분의 x, 그 다음에 올라가는 시간 9분의 x 해가지고 더해서 2와 3분의 2다 해서 x 15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방정식에 활용해서 많이 접해봤던 유형들이죠. 그래서 유제 4번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강의 상류 A 지점과 하류에 있는 B 지점에서 두 척의 배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 강물의 속력은 분당 40m입니다. 그리고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두 배의 속력은 똑같이 360m/분이 됩니다. 자, 강물의 속력이 처음에 상황이 1번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2번 상황은 강물의 속력이 2배로 빨라집니다. 그러면 80m/분이 되겠죠. 그래서 만난 지점은 원래 만날 것으로 예상했던 지점에서 1200m 떨어진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잘 정리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인 강물이 40이었을 때 만나는 시간을 x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 x분.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은 타고 내려가는 거는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이 합쳐진 400이 되겠죠. 400x가 되겠고 그 거리도.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는 배는 하루에서 이제 B에서 A로 거슬러 올라가는 배는 360 빼기 40, 즉 320이 속력이 되다 보니까 320 곱하기 x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 강물이 80이었을 때는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y분이라고 한다면 거리가, 자, 일단은 타고 내려가는 거는 80이 더해지니까 440이고 올라가는 거는 280이 되겠죠. 그래서 440y 더하기 280y입니다. 둘이 서로 같다라고 놨더니 x하고 y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x하고 y가 같다.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 이런 얘기죠. 어쩌다 보니 걸리는 시간이 같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상 지점을 파악을 해봐야겠는데,
떠내려가는 게 80이었을 때는 440y였단 말이죠. 이렇게 강물을 타고 내려가는 게 440y인데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그 다음에 역시 1번 상황에서 강물 40으로 타고 내려가는 거는 400x란 말이죠. 이렇게 둘이 뺐는데 결국은 xy가 같으니까 40x죠. 그게 거리가 1200m 차이가 났으니까 결국 x는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AB 사이의 거리는 뭐 720x잖아요. 1번식에서. 그래서 뭐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30. 그래서 21.6km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유제 다 풀고 특강탐구 5번까지 풀어오겠습니다. 다음 단은 보겠습니다. 자, 16단은 서랍 원리라고 하는데 뭐 비둘기집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n개의 서랍에 n개보다 많은 물건을 넣으려면 적어도 한 서랍에는 2개 이상의 물건을 넣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예를 들어 4개의 연필을 3개의 필통에 넣게 되면 2개 이상 연필이 들어있는 필통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또 1년은 365일인데 367명의 학생 중에는 생일이 같은 2명이 반드시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 얘기죠. 366으로 안 한 이유는 윤년은 366일이라서 그 가능성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자, n개의 서랍에 m개의 물건을 넣을 때, 자, 물건의 개수가 더 많아야 돼요. m을 n으로 나눈 목보다 1큰수만큼의 서랍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5가지 색의 색종이가 128장이 있으면 128을 5로 나눠보는 거예요. 5로 나눠보는 거죠. 그럼 일단 몫이 25고 나머지가 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반드시 26장 이상인 색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뭐 축구도 예를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창고에 국어, 수학, 과학, 사회 4가지 종류의 책이 여러 권 이제 막 섞여 있는데 뭔지 알아볼 수 없대요. 종류가 같은 책이 5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일단 종류별로 4개씩 있는 걸 전제로 하고 한 권 더 있다면 그 한 권 더 있는 게 바로 5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4 더하기 1 해서 17이다. 최소 17권을 꺼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핵심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체육대 리그전으로 피구 시합을 하는데 6개 반이 참가했는데 이기면 1점, 지면 0점을 뭐 승점을 부여한대요. 어느 반이든 모두 한 번 이상은 이겼다. 한 번 이상은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점수를 받는 반이 최소 2반 이상 생기게 된다. 그 이유를 얘기해보자. 이랬습니다. 최소 1점을 얻었다라는 게 이제 좀 눈여겨봐야겠고요. 그러면 각 반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몇 점까지죠? 6개 반이 참가하다 보니까 다 5전 전승하면 5점을 얻겠죠? 그러면 각 반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1, 2, 3, 4, 5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은 총 6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같은 점수의 반이 왜 2반 이상 생기냐? 자, 반은 6개인데 점수의 종류는 5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2반이 같은 점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간단히 좀 연습을 해봤는데 유제는 우리 학생들이 숙제로 해오겠습니다. 유제까지 숙제를 해와요. 특강 탐구하지 말고. 자, 서랍의 원리는 수업 중에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